네, 그 21일이라는 거에 이렇게 다 간접점을 두기 위해서 또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21일 라쿠텐에서 첫 화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근데 원작 그 웹툰부터 이게 막 영상화 된다, 애니메이션화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또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원작 팬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번 기획전에서 또 보신 분들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감독님이 이런 말을 새기고 가슴에 새긴 그런 반응이나 말이 있었습니까? 이게 기대하신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제가 저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잡을 수 있습니까? 최선 잡을 조금 부시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기대하시는 거에 도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든 분에게 다 이제 마루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마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의 마루와 좀 비슷한 모습을 갖는 사랑스러운 마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무비라고 하는 그 영화 유튜브 분께서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마루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거기 반응이? 네네. 그러니까 마루라는 캐릭터는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많으니까 이제 이게 웹툰이었는지 뭐 애니메이션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조금 놀란 게 이게 제가 이거를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시작한 게 거의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동안 마루에 네네. 빠지셨군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나가는 곳마다 보이는 게 계속 마루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마루를 좀 많이 알려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위로가 되고 좀 마음에 들었던 것들은 마루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 그거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성우분들에 대한 게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 팬덤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또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마루의 모습 중에서 가장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하게 좀 갈리는 게 난 이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목소리가 좀 너무 얇다라든지 나는 조금 더 개성적인 목소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너무 귀엽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되게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또 이 애니메이션 그 팬덤 안에서는 좀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너무 다행이고요. 이게 또 좀 크게 다가오는 거는 이게 마루라는 캐릭터를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가장 막막했던 부분이 목소리였어요. 네, 마루의 목소리는 어때야 될까? 이게 막 얼핏 봤을 때는 약간 그 요치바랑 같은 순수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루가 애니메이션이 되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되기 전에 어떤 레퍼런스로 생각하면서 가는 작품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슷한 프로포션의 좀 사고를 치는 캐릭터라면 짱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캐릭터들과는 좀 달라야 되고 그러면서도 좀 귀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처음에는 맹한 목소리, 약간 이런 느낌의 목소리랄까 조금 더 애기 같은 목소리랄까요? 그 지금 목소리는 조금 이쁜 목소리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데 사실 애기들 목소리는 오히려 허스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들을 좀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성우분을 처음에 섭외할 때 마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디션을 봤었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받고 한 8분 정도의 리스트 안에서 가장 마루의 캐릭터를 잘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해서 장미성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막상 저희가 그 오디션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보드라는 걸 만들거든요. 비디오 보드라는 게 뭐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촬영을 쭉 해가지고 잘 나온 커트를 잘라서 편집을 해서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다면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거를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장면을 만들어 놓고 잘라서 쓰면 안 쓰는 부분들은 다 버리는 어떤 자원이 돼요. 예산이 계속 오버가 되는 건 거죠. 그 애초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영화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한 타임라인 안에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한 편을 그냥 짜요. 밑그림 같은 네, 밑그림이 움직이는 걸 짜고 거기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애니매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거기서 이제 사운드에 대한 이제 타이밍이나 네,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그림만 다 얹어지는 형태를 해야 이게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로스를 아껴야 뒤쪽에서 얘가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디오 보드를 작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비디오 보드가 나오는 것과 처음에 오디션을 봤을 때 사이에 시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보드 저희가 한 이제 비디오 보드가 나온 걸 가지고 성우 부분에 대한 녹음을 따게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3회차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네, 2회, 3회, 3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성우분들이 너무 지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일에 걸쳐서 그것도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막상 비디오 보드가 나오고 이제 장미성 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너무 재미있게 맛깔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계속 또 연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좀 마루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NG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목소리가 맑고 이쁘신 분인데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치를 낮추다 보면 연기력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생긴달까요? 그래서 마루야 뭐 좀 언니 이래야 돼 언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야기 맛이 잘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3편을 녹음을 하자고 봤는데 그 캐릭터를 맞추는데 이제 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성우분도 되게 지치시고 한 편 반인가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 하자고 일단은 밀어놓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받아서 들으니까 이 제가 이 마루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쭉 가기에는 연기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을 좀 올리는 대신에 연기를 좀 더 살리는 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테이크를 다시 했어요. 다시. 네, 전부 죄송합니다 하고 약간 이렇게 절을 하고 이제 다시 미안하고 절을 하신다. 그 약간 민 같은 얘기가 있죠. 도계자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하게 돼서 좀 캐릭터를 살리는 캐릭터보다 연기를 조금 더 가져가는 쪽으로 가서 반응이 어떨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소리적인 캐릭터성과 마루가 갖고 있는 어떤 연기로서의 캐릭터성이 약간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워낙 마루가 변신의 폭이 넓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반응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두근거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마루에 좀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물론 이제 그 예전에 무슨 노래 버전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버전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좋다고 하시는 의견이 좋아서 그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출을 하시면서 워낙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애니메이션은 처음 선보이는 목소리에 관한 여러분의 반응 같은 걸 눈여겨 주셨나봐요. 근데 이제 마루가 인기 캐릭터라 이 카카오 이모티콘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분 채팅방에 지금 마루가 막 비누방울을 불었다, 핥았다, 으쓱거렸다, 누웠다 지금 이모티콘으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도 목소리 얘기하시니까 누워있는 나연님도 찰떡이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하시고 마루짱님도 목소리가 참 귀여웠다 이런 얘기하시고 그거 상상하던 목소리 그대로였다는 행복한 춘식이님의 반응도 있고요. 최마루님은 우리랑 숙명쌤 목소리도 아주 찰떡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마루 사람 됐다 짱이지님은 나중에는 타니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전체 공개됐을 때는 나오나요? 타니가
그 8화에서 나온 게 다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시즌 2나 네 시즌 2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어비지님은 순정쌤은 그냥 순정쌤이 더빙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성우를 데려오랬더니 순정쌤 본인이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 순정 쌤을 할 때 너무 많이 웃었어요. 너무 그냥 잘해주셔가지고 좋아요 하면서 좀 이렇게 스피드하게 쫙 지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완전 저격 성우를 찾으셨나 봐. 근데 사실 이 작품에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원작 웹툰이 워낙 재미있었고 또 약간 그 네이버 웹툰 중에서도 자기 색깔을 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웹툰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2년 넘게 연재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분들한테 폭넓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또 그 일상 시트콤 코미디라는 장르의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 작품인데 사실 그런 웹툰이 요새 인기가 있는 장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또 특별한 작품인 것 같은데 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조 작가님 특유의 익살이나 재치 같은 게 잘 살아있는 작품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웹툰이라는 컷컷으로 이어진 웹툰이라는 장르에서 되게 잘 살았던 요소니까 아무리 같은 원작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이 일단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어지면서. 그쵸. 이 원작의 그 장면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살려야 하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조 작가님이 그냥 독자로서 느끼는 거는 천재세요. 네, 그 감각적으로 그 재미를 각각 뱉어내는 류의 그 천재분들이 계신데 그런 작가분이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분을 명확하게 아주 똑같이 옮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그렇고 그 웹툰 혹은 만화하고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스크린으로 보는 그 매체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웹툰이나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칸과 칸 사이를 눈이 직접 이렇게 훑어가면서 선을 만들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게 막 뒤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홈을 지나고 이게 빈칸을 지나면서 눈이 씻겨버리거든요. 내가 그 여백을 지났어. 그쵸. 그게 딱 지나져 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스크린으로 보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위치를 놓고 한 그림을 계속 플래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탁탁탁탁. 그래서 웹툰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한 장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보여주면 인물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선이 이거 쫓아가는 사이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만들까 할 때 이제 그 오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천재적으로 이 컷을 배치한다든지 인물들이 하는 행동을 굉장히 반전 있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놓으면 좀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영화에서는 무슨 180도 법칙 뭐 이런 것도 있고 30도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간을 좀 명확하게 사람한테 인지시킬 수 있어야 보는데 거슬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보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편집된 걸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게 몰입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아니고 약간 이거 편집됐네? 저기서 갑자기 켰네?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다음 내용을 못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는 강지라고 하는 이렇게 톡톡 튀는 재밌는 작품을 그런 문법에다가 맞춰넣기 시작하면 이게 리듬이 축 처집니다. 원작이 그게 안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붙여놓으면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옮겨놓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고기 맛이 나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떻게 하면 이런 리듬감이나 재미를 살려가면서 그 제가 마루를 볼 때 제가 느꼈던 재미를 좀 살릴 수 있을까 혹은 조금 더 보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그런 재미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가 원래 원작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그 마루나 다른 캐릭터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갑자기 그림체가 확 바뀌면서 그 표정 같은 게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터무니없는 표정을 확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 저게 막 저거야말로 만화적인 어떤 재치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게 되게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림체를 확 바꾼다거나 네. 표정을 막 갑자기 그렇게 그린다거나 하는 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셨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 원작에서도 있는 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라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로 캐릭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금 변형이 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치를 좀 많이 고민하긴 했어요. 표현을 어디까지 가져갈 네. 것인가. 여러분도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더 보기 어려운 좀 과감한 표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눈이 띄옥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감독님이 전에도 슈퍼시크릿이라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말하자면 로맨틱 코미디 이 라프텔에서 공개했던 작품을 오랫동안 또 연출하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장르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상 코미디 네. 시트콤이잖아요. 되게 그 장르와는 색깔이 명확한 그런 장르인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웠고요. 어려워요? 네, 네. 아, 이게 재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시크릿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감정선이 있고 인물이 이제 나아가야 하는 어떤 경로가 네, 그렇죠. 플로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보는 사람이 재미있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만들어 가면 갈수록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자기 의심에 계속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힘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연출을 하셨던 박세리 감독님도 이제 계속해서 뭐 비디오 버전 한 100번은 고치고 그런 식인 거죠. 완성이 된 것도 편집을 한 100번씩 보니까 이게 이 장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이제 웃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 내가 가졌던 어떤 감각이 무엇이었나를 계속 상기시키고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면서 가요. 그거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저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감고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왜 좋은 것도 여러 번 보면 그러니까요. 되게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내가 처음에 약간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와 재밌다 하고 느꼈던 네네. 거를 반복적으로 반해서 그 그쵸. 감각을 내가 놓치지 않고 네네. 가느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나 그렇지만 워낙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가지고 그 처음의 감각, 처음의 어떤 직관 같은 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님은 그 방금 그 표정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느끼셨어요. 중간에 웹툰 만화를 그대로 잘라온 효과들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막 엄니가 멘탈 터질 때 이럴 때막 흑백 처리 부분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오는 게 너무 모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다고.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셨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걸 고민 엄청 많이 했죠. 저희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조금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건데 오조 작가님의 그 마루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유분방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원작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보고 이제야 나왔어요 지금. 그 원본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대모사하는 원본의 그 연예인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성대모사하는 분들은 특징을 계속 반복해야만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놓은 스타일과 그 마루라고 하는 어떤 지점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가버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어떤 의문점이긴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아까 만나자마자 저한테 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니메이터에 대한 편견이 있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없다고 그랬더니 애니메이터는 왠지 골방 있을 것 같고 나를 잘 못하고 하고 그런 생각하시냐고 해서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편견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오랫동안 혼자 골방에 갇힌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안단테님께서 그 웹툰에 이제 마루라는 너무 귀여운 이 캐릭터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약간 그 움직임, 그 시각적 움직임 같은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근데 오늘 보시기로는 마루 코가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네. 맞아요. 그 마루가 일단 귀여워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었고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마루를 이제 강아지 같이 보이는 어떤 강아지의 습성을 좀 더 많이 가져오는 형태로 고민했었는데 이제 또 이게 너무 가버리면은 이제 강아지 개처럼 보이지 마루처럼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 강아지에 대한 그 습성을 잘 알아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서 산책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은 둘이서 만나서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거리고 마루도 신나서 춤을 추는 약간 이 정도였는데, 그 이전에 테스트 버전을 만들 때는 마루가 신나가지고 약간 댄스를 추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강아지의 똥꼬의 냄새를 맡고서 약간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실제 강아지가 했던 걸 보고. 네. 저희 강아지들은 그 똥꼬 냄새 맡는 거를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교를 하니까 그걸 하면서 좋아하는 걸 했는데, 약간 이제 이게 조금 너무 간다. 너무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여자아이고 아이인 어쨌든 사람이 되어 있는데 조금 똥꼬를 이러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약간 그거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마루가 이제 사고를 치는 것과 그리고 또 귀여워 보이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할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루가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루는 자기는 귀엽지 않아요. 최강이에요, 자기는. 자기는 되게 난 최강마비야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귀여워 약간 이렇게 되는 캐릭터인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막 귀여워진다든지 눈이 막 커진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약간 세 보인다든지 입을 삐죽 내민다든지 이빨을 보인다든지 오히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재미와 귀여움을 좀 어필하는 거를 하려고 좀 선을 그어놨었고요. 너무 재밌다. 네. 원래 진짜 귀여운 사람은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세상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 하하 세계관이라고 원래는 하하가 이제 원하는 세계관은 자기가 진짜 잘생기고 멋있어서 모두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자기는 그런 걸 모르는 약간 마루가 약간 모르는 세계관. 무한도전 세계관까지 끌어오는 거가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 저도 궁금해서 현명님도 물어보시는데 무슨 종 키우세요? 나이가 어떻게? 저는 비숑 그리즈를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살 되면 7살. 그럼 지금 나루처럼 인간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첫 시즌이 21일부터 이제 한 일주일에 하나씩 공개가 되는데 8화거든요. 그래서 한 편이 한 15분 정도 분량이니까 그 8개 중에서 오늘 3개 정도를 골라서 두 개를 붙이시는 거잖아요. 30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1화랑 몇 화죠? 1화랑 8화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반절되는 거를 이제 매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에는 보니까 그 슈퍼시크릿도 원작 웹툰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하나의 길이가 짧고 그리고 그 22화였잖아요. 근데 약간 어떤 이야기를 어떤 느낌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화의 길이나 편수도 고르시는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는 5분에 20편이어서 원래는 20편이었는데 2편이 늘어난 거고요. 이번에는 15분에 원래는 16편이었는데 이제 8편으로 좀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제 15분짜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스튜디오 쉘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경력이 좀 쌓였다라는 것과 이제 라프텔이 굉장히 잘 떼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덩치가 커지셨다. 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15분 할 수 있다. 네. 뿐만 아니라 용한 소녀도 너무 잘 나왔고 다른 것들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어쨌든 서로 다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애니메이션계 안에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렇고 이게 조금 더 트리비얼 말씀을 드리면 그 슈퍼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딸이 되게 열심히 만들었던 거였고 그 원래는 그때는 15분짜리 뭐 10분짜리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한 100분 분량 정도를 만들 건데 5분으로 20편 할래 10분으로 10편 할래 약간 이 정해져 있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었고요. 이제 근데 총 4번 분량에서 한 번 반 정도를 100분 만에 나가달라는 약간 얘기가 좀 있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러면은 제가 5분짜리로 자르면 중간에 약간 인서트나 브릿지로 되는 샷들을 좀 빼더라도 연출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도 한 10명 좀 넘는 정도의 팀이었기 때문에 저 한 명을 조금 갈아 넣으면 한 1, 2분씩 늘어나면서 이야기를 좀 늘릴 수 있겠다. 애니메이션은 누군가를 꼭 갈아 넣어야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주의상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이제 시리즈를 처음 하는 거고 다 너무 재밌겠다. 의욕이 충만했으니까. 그리고 잘 먹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00분을 만들자고 했는데 한 240분 만들었나? 그렇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이야기의 완결성이 좀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좀 만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동료분들도 이제 신나니까 조금 더 가는데 반발만 가는 정도로 제가 허용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한 발씩 가는데 지금 못 맞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사람도 좋아서 열정이고 이 사람도 열정인데.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어쨌든 야근상 잘 나가야 되고 어쨌든 한 장 한 장 그리는 게 다 시간이고 그게 너무 있잖아요. 엄마가 저희 회사가 좀 말할 뻔했어요. 열정 심한 때문에. 그 대표는 이거 왜 계속 분량이 늘어나냐 그러는데 왜지? 저희 약간 이것은 조금 더 길게 만들어야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100분을 만들기로 했는데 한 2.5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작품 자체로서의 완성도에는 도움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속된 분량 안에 그 이야기를 넣지 못한 부분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미숙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퍼시크릿과 마루가 있지만 그 사이에 저희 회사에서 한 거는 이제 마왕님을 죽고 싶어라고 하는 리디 북스의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맞춰나가기 시작했어요. 분량을 좀. 그래서 처음 의도한 계획한 거가. 그래서 이번 것도 근데 제가 그 마왕님을 죽고 싶어는 이제 제가 감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그 포디렉터이신 박태리 감독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였는데 이제 마루는 제가 총감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맡은 게 좀 늘어나요. 그래서 마루가 원래 15분에 이제 10편이니까 120분 분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 150분 정도 됐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더 그 규격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했다. 그리고 그걸 좀 해낼 수 있는 체급이 좀 된 것 같다. 나아지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드릴 수 없으니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 열정과
그 효율의 어떤 중간 지점을 계속 더 찾아가는 그쵸.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웹툰도 2년 넘게 연재했으니까 에피소드가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두 번째 시즌도 작업 중이시라고 하니까 8화에만 들어간 얘기가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영상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나 이런 건 어떻게 선정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모든 에피소드를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좀 교활하게도 가장 재미있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그래서 그 제작진분께서 논의를 거쳐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네. 만드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게 경험이 쌓여야 한 편이 한 15분 정도 되는 걸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사실 더 짧아질수록 단일한 사건 하나,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해서 재밌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그게 15분 정도 되면 그냥 앞에 깜짝으로 재밌는 거 하나 하고 끝낼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몇 개를 엮어서 또 그게 하나의 코다롭게 보면 기승전결을 이루도록 하는 거를 짜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경험이 필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거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 놓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 경험치가 모자라서 그런지 좀 늘어났어요. 아니 근데 늘어나는 독자는 막 너무 재밌는데 조금 분량이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가 첫 번째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제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좋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소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원작자 모조님도 보셨어요? 그 완성된 거를 보셨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바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모조 작가님을 두 번 뵀는데, 첫 번째 뵀을 때는 이제 처음에 만나 뵙고 계약을 이제 그 작가님도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를 알아야 할까 말까를 좀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얼마나 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린, 그 팬심을 조금 이렇게 표하는 그 자리? 네네 그 뭐죠, 팬사인회 같은 약간 팬사인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즐거운 자리를 가졌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제 디벨롭을 한다든지 뭐 이제 비디오 보드가 나온다든지 할 때마다 조금씩 보내드리면서 이런 부분 되게 좋았다, 약간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좀 많이 주셨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게 1화하고 8화였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제일 고생했던 화가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1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작과 가장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1화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캐릭터의 어떤 서사가 조금 쌓이기 전에 그팍 치고 들어가는 웹툰의 그 시원한 리듬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 우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슬픔을 마루가 충분히 공감해서 그게 소원으로 변형되는 것까지의 어떤 발판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걸 우리의 서사를 쌓는 데 시간이 좀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반응이 괜찮아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스태프들도 같이 동료분들도 이 평만 나오면 사실 일단 울고 보는 거여가지고 비디오 보드도 사실 저는 만들어 놓고 잘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울까봐? 네, 울기도 우는데 그 슬픔이 좀 온전해야 되는데 다를까봐. 네, 좀 약간 그런 편수들이 있으면 좀 안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만들어도. 아끼는 거군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닳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서 이제 그 성우분들하고 이제 첫 그 저희 더빙을 녹음하는 자리에 오조 작가님이 오셨는데, 네, 오셔서 이제 피드백을 직접 주셨거든요. 이게 8화가 너무 좋으셨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나름으로는 어쨌든 원작자가 있고, 그쵸, 원작자가 있고 내 안에서의 어떤 의문을 계속 가져가면서 약간 벽을 긋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맞아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뒤로부터는 조금 열심히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자리였었어요. 와, 너무 좋았겠다. 그쵸.
보셨죠 마지막. 아, 너무 사랑의 에피소드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원작이 사기죠. 애니메이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 우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기서는 원작 웹툰은 없는데 여기서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넣으신 에피소드가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첫 시즌에. 첫 시즌에는 없어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오리지널까지는 아닌데 그게 형태가 좀 많이 변형돼가지고 이거는 원작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여길 만한 화수들이 한 두세 편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형이 좀 되는 네. 거고 원작이 없다는 에피소드는 아닌 거고.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게 웹툰도 그렇지만 막 처음에는 막 그런 약간 갑작스러운거나 그림처럼 변한다는거나 그런 그 모유 작가님 특유의 엑셀 같은 거에 막 웃다가 나중에 진짜 이렇게 찌르르 하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성의 만화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각화 하나하나가 그런 감동?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국은 되게 따스한 가족과 이웃이 서로를 좀 이렇게 언제나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게 진짜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 대전제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트 1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파트 1, 파트 2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파트 2거든요. 이제 파트 1 안에서는 사랑의 편을 제외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소개들이에요. 지금 1화하고 8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두 편이 묶여서 올라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2편, 3편부터 이제 서율이나 뭐 백만세 할아버지나 뭐 아니면 순정이나 이제 재미있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소개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에 있는 그 무지개 빌라의 식구들이 이웃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초점을 좀 맞춰서 큰 라인은 그렇게 가고 하나하나로서는 또 독립적으로 재미를 주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 시트콤이 막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대반전 막 엄청난 사건 이게 아닌데 그 안에 웃음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그쵸. 있어야 되고 하는 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워낙 이제 영화 이 작품 처음과 끝에 나왔던 노래도 좋으셨는지 관련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추님이 네. 불러주신 이 OST 너무 좋았다,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사운드를 하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리코 스튜디오와 얘기가 돼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거의 처음부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가 있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저희가 이 마루는 강지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이 마루는 강지가 엄청 많이 알려져 있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힘을 좀 줘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코 스튜디오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추를 섭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에이미 씨도 잘 봤잖아요. 그쵸. 되게 이렇게 강아지 같으시잖아요. 귀여우시고. 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곡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나왔고 엔딩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로로라는 가수분께서 해주셨는데 엔딩곡은 먼저 이제 데모가 왔었고요. 데모를 듣는데 제가 이분은 이제 약간 목소리가 조금 더 귀엽지만 너무 귀엽지는 않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한루루님의 팬이었었어가지고 그 목소리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혹시 섭외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알아봐 주셨고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루루 가수분께서 이제 엔딩곡을 불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런칭이 11월인데 거의 곡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엔딩곡이 1년이 넘고 오프닝은 더 오래됐고요. 네, 저희가 이걸 한 2년 정도를 잡고 좀 다산다난 무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되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한로로 가수분께서 요즘에 엄청 네, 이제 약간 대로로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게 돼서 아 이게 마루도 좀 기운을 받아서 같이 좀 가야겠다. 네. 다 제대로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감독님 성덕되셨다고 아, 네.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근데 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사실 이 영화는 그 제작진분들이 거의 다뭐 반려동물 키우세요? 다 키우시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키우셨고 그리고 동물을 네, 좋아하시고 네.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마루가 인간 애기가 되다 보니까 현실 육아의 고충을 이걸 통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마루를 만드는 중에는 육아에 대한 고충을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3월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약간 뒤늦게 조금 육아가 이런 거구나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관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이제 나온 거 보시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육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어린 자녀와 함께 보면서 그분들도 스스로 좀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은근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이제 끝내야 된다고 슬슬 여기 톡이 오는데 그 주최 측에서 그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네. 뭐 이제 두 번째 시즌도 작업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 이 작품을 하시면서 또 반려동물 키우시기도 하고 또 따님이 태어나기도 하셨고 여러모로 약간 이 작품이 애니메이터로서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좀 뜻깊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으로 나온 것 같으신지. 일단은 제가 마루를 너무 좋아하는데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슈퍼시크릿도 마찬가지지만 작품을 만들 때 제 1원칙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거는 작품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어쨌든 이 작품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원작의 팬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그 원작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존중하고 있을 때 그걸 더 사랑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작품이 애니메이션이 돼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까지 뵐 수 있게 되는 것도 되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좋고 이제 아까 애니메이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좁은 의미로서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게 되다 보면 그림을 그릴 일이 별로 없어져요. 네,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작품 전체 결 보고 이러고 있다 보면 저는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만화를 그리려고 하다가 과를 갔더니 만화과는 애니과였네여가지고 약간 애니를 하게 돼서 애니를 하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흘러온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오히려 감독이 되니까 그림을 그릴 일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작품적으로는 애니메이터로서는 약간 죽음.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제 경험이 슈퍼시크릿과 마루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슈퍼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명의 그 스텝이 있는 곳에서 제가 한 3명 분량을 하게 되면 한 40%의 좀 효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50명이 있는 그룹이라고 쳤을 때 제가 혼자서 3명분을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감독인데 일을 안 뿌리고 있으면 50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 크기와 프로젝트와 해야 되는 방향에 따라서 제가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바꿔면서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네, 잘 바뀌는 류의 사람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아쉽지만 그 슈퍼시크릿 때는 제가 좀 많은 걸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다면 그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못 그렸다 그랬잖아요. 한 2년 정도는 그림을 거의 못 그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가 2년 쉰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근육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아파트에서 비밀번호 누를 때도 오른손으로 맨날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냥 누르는데 왼손으로 누르려면 몇 번이었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림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사라지고 나면 그 근육을 다시 만들 때까지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잠자고 있는 상태 이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과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시즌 2도 또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감독으로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감사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 그림 근육은 약간 약해졌는지 몰라도 연출 근육이 생기고 계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좋은 원작도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은근히 시간이 1시간이 훌쩍 걸어가지고요. 이제 다음 상영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약간 다 이거 보셨으니까 더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이제 21일에 공개하는 책차 에피소드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 기대하면 좋을지 짧게 같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기 1편과 8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편에서 조금 약간 독립적인 형태의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편에서 7편까지는 마루가 좀 갖고 있는 좀 통통 튀고 재미있는 편수 위주로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루가 전해주는 훈훈한 기운이 여러분 주말에 쭉 이어지면 좋겠고요. 마루는 감시 재밌다고